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에 관해 소속, 즉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제가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개 정도 하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23쪽에 보면 그 학부모 교육 실시 현황에서 스포츠 인권 교육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뭡니까? 강사 관련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좀 전에 저희 동료 의원님들하고도 좀 그 의견을 서로가 나누었는데요. 지금 그 옥천교육지원청 보면은 창의 융합 인재 육성,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해 연수, 마을을 품은 학교 교육 공동체 이해 연수 이렇게 해서 30명, 60명, 60명, 60명 이렇게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교육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시켰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스포츠 인권 교육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없습니까? 누가 체육 담당 장학사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고 체육 담당 장학사는 우리 교육청에 온 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을 텐데 파악 바로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보훈교육지원청에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셨습니다. 옥천에도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을 했고요. 그럼 보훈교육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는데요. 어느 직장으로 찾아가셔서 어떤 내용으로 그 교육을 하셨습니까? 교육장님? 예, 보훈교육장 박준섭입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 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은 이게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직장에서 협력만 가능하다면 직장으로 그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직장 다니시면 학부모 교육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 보훈교육장 박준석입니다. 본 건은 고운군청에서 찾아가고 자녀와의 대화법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직장 교육을 보훈군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보훈군의 그 공무원들 말고도 보훈군의 사업장이 꽤 있잖아요. 예. 네. 예, 그런 데는 혹시 예. 섭외해 보셨습니까? 네, 그 장학사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보훈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원센터 장사 강미정입니다. 네, 저희가 보훈 관내 직장을 여러 군데 섭외를 해봤는데요. 어려움을 표시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서 저희가 군과 행복교육직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인연하면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군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하자라고 같이 제안을 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요, 각 교육지원청 공이 저는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꼭 자녀와의 대화 기법뿐만이 아니라 학교폭력이라든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보신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셔도 충분히 효과적인 교육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도입을 해주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영동교육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예, 소동학 의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며 고생들 하셨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일단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수 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건데요.
지금 전공을 보면은 특수전공이 아니고 다 초등교육 전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별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 보건교육장 박준석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담당자는 현재 우리 보건교육지원청에서는 장학사가 총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린다는 자체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전문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고요. 현재 어쨌든 각 지역별로다가 특수교육 담당을 해야 하는 그런 데서 초등 담당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장학사는 노한나 장학사인데 일반 장학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 쪽 전공하신 분들이 없는 건가요? 예, 영동교육장 박천호입니다. 저희도 보건 옥천하고 같은 현황입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수 쪽 교육 대상자들을 보면은 지금 성 비율이 남자에 대해서 성 비율이 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특수 실무사들은 남자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초등이나 중등 같은 경우에 뭐 소변을 같이 도와준다든지 이랬을 때 전혀 문제점이 없나요? 예, 보건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우선 특수교육 대상이 남자들이 많은 거는 도표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무원 지원자가 이렇게 뽑을 때 남자들보다 실무 지원자가 여성이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최근 채용된 실무원도 경력직 우대로 이렇게 지원해서 채용을 하게 됐는데 대부분 다 여성으로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용이 됐습니다. 근데 당연히 남자들 어떤 데가 있을 때는 제 과거 경우로 봤을 때는 그 남자 선생님 이를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했던 통합반과 담임 선생님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특수 실무사들이 남자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다수가 아니고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게 특수 쪽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없습니까? 예, 보건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제가 말씀을 저도 일선에서 과거에 있을 때 남자 특수 대상 학생이 였는데 실무사는 여자분이었습니다. 마침 통합반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남자분이기 때문에 어떤 배변 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네, 김성주 의원입니다. 교육지원청 감사를 앞두고 제출된 자료나 수강 자료나 지역상을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일관되게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이제 단위별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하나하나 교육지원청의 사업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 때 지적하고 특별히 문제된 게 없으면 그런 사항을 좀 확인했고요. 그래서 본청 감사 때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질의하도록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난년도에 행정사고 감사에서 지정 개선 요구받은 사안 중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로 성적 저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위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행복 씨앗 학교 관련입니다. 내용에. 그래서 그 지역사항 것들 대책을 강구하면서 첫 번째로 그 행복 씨앗 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원인인지 이건 분명하게 좀 확인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갖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장님별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 씨앗 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로 나타나는 현실이 이 사실이 맞는 건지 지금 보면 그거를 전제로 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뭐 조치 결과가 해라는 걸 이렇게 다 보고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보훈교육장 박근석입니다. 저희 뭐가 봤을 때는 행복 씨앗 학교라고 해서 기초학력 그 부진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그 행복 씨앗 학교나 일반 학교나 같이 기초학력 그 미달 부진 해소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함께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예보가 없다는 말로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옥천교육청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행복 씨앗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있다고 하셨는데 딱 행복 씨앗학교를 했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미달됐다. 이거는 그 참고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안내초에 기초 미달 학생이 예를 들어서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그해 11월에는 미달 학생이 다 구제되어서 한 명도 없고 안내초입니다. 2018년도 3월에도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옥천은 초등학교가 안내초가 행복 씨앗학교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행복 씨앗학교를 했기 때문에 기초 미달 학생이 생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도에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관내 행복 씨앗학교가 옥천중과 옥천여중이었는데 기초학력 미달 평균율은 0.1%로 충청북도 중학교 전체 평균율 2.2%보다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교육청에서도 행복씨앗학교를 운영해서 특별하게 기초학력이 낮았다라는 그런 결과나 보고는 좀 받지 않는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만약에 기초학력이 부진이 되면은 그 학생이 한 4년, 5년간을 3학년 때 보통 기초학습 학력을 평가를 해서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졸업하지 않는 한은 그 학교에 있는 그 기초학력 학생 수가 통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담임교사나 또는 디딤돌 학습이나 또는 종합학습 클리닉을 연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육위원회를 성호를 하면서 이제 행복 씨앗학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첫 해부터 시행되면서 논란이 많았었고 또 우리 전때 도의원님께서도 걱정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행복대학교가 혁신학교가 기초학력 저하로 연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 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행정사고감사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합니다. 자, 기초미달 학생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다르게 진단하고 보정하는 시스템을 또 활용하고 또 그 특별하게 그 학생들을 또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지 행복 씨앗학교로 가는 좀 다양성, 교육의 다양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그럼 더 이제 행복 씨앗학교가 그 장점과 내실 있게 확대되었으면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행복교육지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먼저 좀 진행을 저도 같이 똑같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교육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행복교육지구 소위 조직 형태, 실무 진 조직 형태 같은 거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각 지원청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옥천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 행복지구 지원센터는 장학사 1명과 교사 1명, 행정직 1명, 또 옥천군에서 파견된 행복실무사 2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보훈교육장 박순석입니다. 행복교육지구에서는 장학사가 이제 1명인데 타 업무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교사가 2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팀장 역할을 하고요. 주무관 1명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동교육장 박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장학사 1명, 교사 1명, 행정직 1명, 그 다음에 파견 나온 교사 1명 이렇게 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 여쭤본 이유는 행복교육지구가 이제 전국적으로 혁신교육지구 형태로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장님들께서는 이런 체계도랄까요? 또는 이게 정확하게 좀 파악이 안 되실 거라고 좀 판단을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행복교육지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관과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과 민과의 문제가 있고, 또 민과 민과의 문제,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이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관과 관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교육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문제가 일단 있고요. 또한 민과 민과의 문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아마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노출될 겁니다. 영동교육지원청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 도드라지지 않을 텐데 한 2년차 정도 되는 중국지원 거의 대부분 다 2년차인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차 정도 됐으면 아마 한 번씩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그것도 한번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복교육지구가 교육의 질을 마을 단위나 지역 공동체 전체가 고민하는 그런 교육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행정 부분 때문에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혹시 여기 장학사님 와 계시다면 장학사님께서 아니면 장학사님이 아니시더라도 행복교육지구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적 측면에서의 관관, 민민 간의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던 것이 있는지 또는 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이제 그 현장에서 눈에 발견되기 시작해서 어떻게 대안을 좀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첫 번째 질문을 좀 하고요. 두 번째 질은 이게 우리 지금까지 하고 있던 평생학습 체계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었던 평생학습 센터 또는 평생학습 체계,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돌봄교실,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사업들과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지금 어떻게 걸러내서 좀 창의적인 사업 계획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에 관한 두 가지 좀 질문을 현장에 계신 분한테 좀 여쭤볼게요. 각 지역교육청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옥천은 노한나 장학사님께 옥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원센터 담당하는 장학사 노한나입니다.
박성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교육지구의 관과 민행관계, 민간-민행관계에서 어떤 문제점을 겪거나 그리고 어떤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는 지자체보다는 교육청이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사업을 교육지원청이 부족한 인력으로 끌고 가야 하는 문제가 일단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관심과 열의를 끌어내고자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만남과 협의의 자리를 가지고 기관장과 실무팀장급까지 잦은 협의를 통해서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무추진지원단, 지역에 대한 소통회나 설명회 등에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서 학부모나 주민과 관련된 협의에도 같이 동참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옥천군의 경우에는 계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과 민의 관계에서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보다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역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옥천교육지원청은 예를 들면 행복 OK버스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절반밖에 올해는 버스를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163대 정도의 버스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예산당 실제로는 이에 2배에 달하는 버스 요청이 있었고 학교 외의 민간 기관에는 예산의 부족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지역의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변경하기가 어려워서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사업이라는 교육부 공모사업에 공모하여서 이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한 기존의 평생학습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 등과의 중복을 어떻게 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는 4억의 예산을 올해 지자체에서 받아와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함께 집행을 하였습니다. 네, 다른 교육청장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교육장 박준석입니다. 보건교육지원청에서는 강미정 장학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원센터 장학사 강미정입니다. 저희 보건행복교육지구는 작년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18년도 2년 차입니다. 작년에 2017년도 처음 시작할 때 보건행복교육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었는데요. 일단 저희는 민간의 기반이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반주도형으로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과 반의 만남을 제가 굉장히 이제 노력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군과의 협력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실무자와 접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들 간의 이제 프로그램 운영 위주의 하는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담당 과장님 그리고 군수님의 협조가 많이 필요로 했었었고 그래서 과장님과 선까지 군수님을 바꾸신 관계라 과장님 선에서 많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저희가 반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지면서 저희가 행복교육직을 하면서 그 공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공간을 위해서 이제 관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중에 교육청이 가진 땅과 그리고 군청에서의 그런 행정적인 여러 가능성을 함께 하다 보니 저희가 행복 배움터에 대한 조성들이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영동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옥천과 보건과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민민의 그 갈등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 늦었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업농촌, 문화예술, 인문소양, 생태환경이라는 분야를 나눠서 좀 중복됨이 없는 사업의 영역을 선정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예산 사용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많은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돌봄 말씀하셨는데 그 돌봄 같은 경우는 군청하고 저희가 관계가 많이 좋아져서 여러 가지
유가족 종합지원센터라든지 또 청소년 문화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분청과 또 공동체와 공동체 간, 또 체험처가 마을학교 간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6쪽부터 18쪽을 보면 그리고 대교육 협력관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보은이 34%, 옥천이 27%, 영동이 49%의 집행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경비는 그 일부 재원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업무 추진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업무 추진비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업무 추진비죠?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보훈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이후로 다 현재 보고됐을 때는 34.76%였지만은 꾸준히 집행을 해서 현재 약 한 60% 이상 이렇게 추진을 해 왔고요. 또 뭐 그 내용 자체 지출을 유관기관이나 예보단체,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종 그 협의회 통해서 이게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기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그 2018년 10월 4일에 저희들 그 보훈군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정기회를 아마 이렇게 시행을 해서 유치원 수도요금 그 지원 방안 확대 결정이라든가 교육경비 우회 지원 방안 이런 것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많이 60% 정도 이상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옥천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교육 협력관리 집행률이 27.1%로 저조한 이유는 11월 집행 예정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담회라든지 불의유토기 같은 게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1월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목적에 있어서 목적을 지금 보시면 이 업무 준비에 대한 목적이 어디에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제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목적은 그 교육경비를 일부 재원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 추진비가 아닌가요? 업무 추진 맞죠? 그 대협력관리 부분은 불이웃돕기라든지 유관기관 간담회 같은 게 거기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또 연말에 집중되다 보면 그 목적하고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추진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아까 우리 보훈교육지원청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6.13 지방선거 때문에 좀 약간 늦어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업무 추진비 그 목적상 좀 연초부터 추진해가지고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옥천교육청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초부터 이런 것이 잘 집행돼야 하겠지만 불이웃돕기라든지 단체 의문 같은 게 연말에 잡혀 있고 교육행정협의회가 군청과 한 게 11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또 대청된 자문단 지원 경비라든지 유치 등 사업비가 다 연말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거를 더 일찍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연말에 너무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고 아까 좀 당겨가지고 10월 달이나 거의 좀 앞당겨서 좀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고 좀 추진 업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연말 집중적으로 다 사용되지 않고 1년 소통하면서 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기철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 교육청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이 커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이 학교다. 또 작은 학교가 희망이다. 이런 구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면 지역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든 좀 살려보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아마 염원이 담긴 구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이 정책 기조가 약간 바뀐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먼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옥천 영동 부분이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통폐합 문제는 상황이 비슷할 건데, 나오신 김에 우리 3개 교육청 교육자님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문제를 한번 들어보고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교육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보훈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그 말씀은 뭐 현재 지금 일면 1개교를 유지하는 투구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이제 학부모 60% 이상이 찬성을 했을 때 통합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뭐 1면 1개교 정도는 유지가 돼야지 또 교육지원청도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최대한도로다가 그 소규모 학교, 적정 규모 학교, 소규모 학교 살리기 그 사업을 추진을 해서 1면 1개교만큼은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옥천 교육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옥천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저도 소규모 학교는 가능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 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입학생이 전혀 없어서 저절로 없어지는 건 몰라도 존재하는 학교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없앤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영동교육장 박철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 소규모 학교 수가 초등학교 9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1개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또 농촌이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서 소규모 학교가 여하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는 비단 우리 11개 시군 교육지원청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통 문제라고. 왜냐하면 이제 청주시도 저도 이제 며칠 전에 현장을 가봤더니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거기도 똑같이 이제 소규모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 지역구인 우리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문제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장님이 9월 1일 부임하셨지만 또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천의 안내중학교가 지금 통폐합 문제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지역 사회하고 단절될 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왜 드냐면은, 현재 우리 안내중학교 현황이 17명입니다. 1학년이 4명, 2학년이 4명, 3학년이 9명이에요. 저도 이제 학부형하고 면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애기가 학교 가서 한마디도 안 한 것 같다. 이 대화 상대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그널이 있었다. 신호하고 조짐이 있었는데 방치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보니까. 왜 그러냐면 3학년이 9명인데 졸업을 하면은 3명만 들어가요. 지금 예상이. 그럼 이제 11명이 되는 거죠. 전교생이.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이제 보훈교육장도 말씀하신 게 1개면 1개 학교 유지를 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2개면이 있습니다. 양옆에 안내초등학교가 있고
또 옆에 안남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내초등학교의 거리는 2.8km입니다. 승용차로 약 7분이 소요돼요. 안남초등학교는 5.1km예요. 승용차로 11분이 소요됩니다. 근데 문제는 2.8km에 있는 안내초등학교에서 졸업생이 한 명도 안 온다는 게 문제죠. 근데 이게 지금 전년도부터 그런 게 아니라 2, 3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교육당국은 뭐를 했냐. 이제 제가 안내중학교 문제를 왜 지금 교육장에 말씀드리라면은 이게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시설도 개선하고 이럴 시간적 여유가 지금 없어갖고 어떻게 보면은 금년도 11월, 12월을 넘기면은 정말 이제 어려울 상황이 올 것 같아갖고 왜 그러냐면은 17명 중에 과반이 넘는 9명이 졸업을 하고 입학생이 3명이 예상된다면은 정말로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그 안내중학교에다가 맡기지 말고 교육장님이 그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안내중학교 또 안남초등학교, 안내초등학교 그리고 또 운영위원장님이 아마 그 안내중사이기 추진위원장도 아마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갖고 그 금년을 넘기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 시설 투자를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안내중학교가 그냥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갖고 꼭 좀 책임감 있게 11월, 12월에 꼭 이분들 만나서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좀 간담회든지 여러 통로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내중, 안내초, 안남초 세 학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들이 만남의 자리를 바로 갖도록 하여서 안내중학교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지역구라 옥천이라고 자꾸 이제 옥천 문제만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2014년도에 저도 이제 예결위원 때 아마 이 군북폐교 학생정부장을 아마 설립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이제 조성 내역은 보니까 1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폐교인 군북폐교의 정부장을 이제 건립을 했습니다. 옥천이 이제 군청에 실업팀이 있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선수를 육성해서 같이 좀 가자는 차원에서 아마 조성도 하고 또 이제 정부 지정 등록으로 받았는데 요즘 이제 제가 그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쪽 정부장을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네, 활용도가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활용을 덜 하고 있어서 이번에 옥천 여중으로 정부가 이렇게 특별 지원돼서 가는 학생들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군북 폐교 정부장을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다시 정부장이 활용하는데 잘 활용되어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도 나가는 관리 인원이 있나요, 지금요? 군북 정부장이요? 네, 관리 인원이 있습니다. 관리사 1명하고 행복나눔 실무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나가요? 네, 네. 이분들 1년에 우리 폐교장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들어갑니까? 2017년에는 2,352만 2,353만 2천 원 정도가 들었고 2018년에는 거의 같은 액수가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인건비는 빼고죠? 운영비만 그렇습니까? 네. 인건비까지 합치면은 뭐 한 1억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글쎄 그래 저희들도 11억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그리고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1억이 넘는데 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그 일부 그 지역에 이제 또 생활체육인들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좀 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그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을 좀 잡아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지자체하고도 좀 협력을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지금 중학생 선수들이 많지 않은데 초등학생은 25명이 훈련 중이기 때문에
옥천군 시설 사용업조를 요청하여서 이 학생들이 군부 폐기와 정구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11억을 들여서 조성한 정구장이 원하는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활용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이제 지금은 기초의원들도 상당히 들어오면은 그 예산 지원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매칭으로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리 옥천이 또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이제 잘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또 평가가 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또 지지하는 의원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2년 동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산 세워지는 데 부족했어요. 일단은 뭐 시작을 하고서 그 다음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예산 세웠는데 앞장을 섰는데 3년차 되어서는 이 문제를 아마 지역에서도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체육문화단체 회장도 했었는데 거기 뭐 1년 예산이 전체 합쳐봤자 2, 3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거기도 뭐 동아리만 해도 150개, 연합회도 30개가 넘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사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 사업에 이제 내년부터는 뛰어들 생각하는 그런 동아리도 많은데 이제 기초의원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정산도 내년부터는 잘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김상곤 전 부총리께서 2005년도에 시작한 그때 당시에 교육단체 교육단체 이제 간부분한테 그 얘기 들은 얘기도 있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은 지자체에도 이제 마을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상향식 공모 사업인데 작게는 3억에서 뭐 많게는 30억, 50억, 100억까지도 있는데 이 사업이 지역에서는 사실은 공모 사업이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컨설팅을 해서 이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따오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견학, 두 번째는 일단 건물을 집니다. 세 번째는 정자를 짓고 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거의 전국에 수백 개가 대동소이한데 성공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실제적으로 군단에 가보면은 뭐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뭐 비영리 우리 교육단체 등 이 공모할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공모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본다면 저도 이제 덴마크 연수를 갔다 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교직원하고 학생하고 학부모 또 이제 나간다면은 우리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이 오래 갈 수 있지. 경기도도 그렇게 잘했던 전국의 롤모델인데도 5년 지고 나서 굉장히 좀 실패했다고 본인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우리 어른들 눈높이로 우리가 이제 교육 그 협력기관이나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공모에서 한 프로그램이 애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여러 가지 이제 저도 그 11개 시군거 행복교육지구 사업 보면은 우리도 뭐 일단 탐방이나 체험, 투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한테. 그랬더니 옛날처럼 뭐 투어나 체험이나 이 탐방을 애들이 굉장히 이렇게 선호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럼 애들 눈높이를 맞춰줘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문제는 우리 3개 교육청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본청 때도 이거하고 다른 대안도 좀 제시를 해주겠지만은 일단은 우리 남부상군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래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 교직원이나 아니면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그 설문조사, 만족조사를 해서 좀 개선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이 있고 또 이제 우리 그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심히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나가서 직접 또 이제 학부모들하고 대화도 또 나눠볼 텐데 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3년차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갖고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또 우리 3개 교육청 우리 직원분들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영동 교육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영동 교육장 박천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들은 뭐 옥천보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아직 정착 단계에 있는데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새로운 그런 체험체라든지 또는 마을과 학교가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비전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 협력해주면 좋은데 아직 그분들 인식은 이제 예산만 이제 주고 협조하는 지자체도 있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꽤 많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은 아마 지자체에서도 적극 이제 협력하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저도 보면은 이쪽 그 시군에 보면은 이제 농업을 다루는 그 공무원 인력이 한 30-40명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매 수십억 되는데도 매년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 올리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실제로는 뭐 10건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을 매년 올린다는 게. 그분들은 하여간 그 10월, 11월 되면 내년도 예산 올리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속된 말로 아우 돈 주는 게 무섭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 예산을. 농민들은 계속 새로운 시범사업을 요구를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이 해마다 이 프로그램 마련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인력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도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